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12주 차네요.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다가 앞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사고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요. 2교시에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그 RPP에 따른 발표 서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책을 잘 읽을 수도 있게 되고요. 사물을 잘 보게 되고요. 사물 바라보기.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을 볼 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이 실전에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 그 하나의 그 편협된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숲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그 나무도 보는 것이지, 나무 하나, 은행나무, 소나무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 숲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글쓰기나 말하기 같은 거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혀가지고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좁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대학 공부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 대학 글쓰기와 토론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문장여화라는 것은 글은 그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읽으세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다 읽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모든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글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또 내 옷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헤어스타일도 약간 좀 바뀌었을 겁니다. 얼굴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난 거지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나한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초췌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야지요. 문장여와 글은 그림과 같다. 시는 소리가 있는 그림. 시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도 그림으로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림을 시로다가 글로다가도 볼 수 있고요.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 글이라는 것을 옛날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쓰면은요, 그죠? 웅성웅성하는 그 시장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책일 겁니다. 그럴 적에 그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활독서라고 합니다. 활독서. 죽은 독서는 사독서.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요. 옛부터 시와 그림은 하나 터럭만큼도 차이 없어라. 우리가 사진도 읽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죠? 모든 게 다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독해. 문자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하지 말아라. 진실은 작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주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손가락이 뭐냐? 바로 문자란 말이에요. 글자만 따라가는 것은 그건 돈키호테식 독서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죽은 독서예요. 누구나 다 글자를 다 읽죠. 여기서 지금 문자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지 말라? 이거 지금 유치원 학생들도 읽을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요. 그렇죠. 글자를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주시하는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자 손가락에 가리키는 대상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손가락 끝만 응시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또한 문자 그대로 해석이라는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의미를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번역으로 이루어진 그 손가락 끝에 집착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속물이나 어린애와 같아서 결코 보다 깊은 의미에 이르지 못한다. 불교의 능가경이라는 그러한 글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불림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쓰지 않았는데 그걸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자로 써놓지 않은 것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요.
게르니카라는. 이게 뭐 이제 스페인에 뭐 전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다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난, 황소, 그 다음에 어떤 그 절규하는 그러한 그 모습,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뜻입니다. 사실 서양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서양은 캔버스를 갖다 놓고는 사실적으로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우리 동양처럼 하나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입상진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동양은 그림을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그리잖아요.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방 안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금강에서도 외금강을 거쳐가지고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금강경 금강산 그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금강에서 외금강이 가려가지고 바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리냐? 사람들은, 선인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넘어가지고 와서 방 안에 있는 화폭에다가 전경을 걸어놓는 겁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것이지요. 좀 아까 내가 입상진이라고 말을 했었죠. 어떤 상을 갖다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놓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중국 그 도화서에서의 문제입니다. 어지러운 산 옛절을 감추었네. 난산 장고사.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지러운 산 옛절을 감추었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어지러운 산 옛절을 감추었네. 아, 산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산이 무척 많구나. 그 다음에 옛절을 감추었네. 아, 오래된 절이로구나. 이거를 그려놓으면 그것은 그냥 탈락입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산 잘 그리는 사람 많아요. 절 잘 그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입상진이라고 그랬죠. 상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그려라 이거야. 참 의미를 그려내라. 어지러운 산 옛절을 감추었네. 1등한 그림은 산이 보이질 않아요. 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도 보이고 절도 보여요. 어떻게 그렸느냐?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가는 어린 스님의 뒷모습.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린 스님의 뒷모습. 그럼 그 길 앞으로 가는 것은 거기 어딘가 절이겠지요. 그리고 어린 스님이 있으니까 이 어린 스님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갖다 시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에 나이 드신 스님이 계시겠구나. 그러면 그 절은 오래된 절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깊은 산속이고요. 이 그림이 1등 그림입니다.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내나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역시 말을 잘 그려놔가지고는 안 되죠. 꽃밭 잘 그려놔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이 달려가는 뒷모습. 그 꼬리만 보이면 돼. 꼬리하고 발 쪽만 보이면 돼. 나비 한 마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나비 한 마리가. 이해 가나요?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 발굽에 향내가 나네. 답화 기검 마제 향이라. 1등한 그림은 말 뒷공무니만 딱 그려놨는데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따라갑니다. 이런 게 바로 그림이에요. 동양의 그림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글도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글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거는 그건 겨우 논설문 정도에 지나질 않습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 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과라 하더라도 이공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고 폭은 인문학적으로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섭합부입니다. 통섭. 우리 문이과 교육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문이과 교육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뭐 일본?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지금 물리과 다 통합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공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서로가 융합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공제 윤두서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입상진이 여러분들 무엇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어디에서 가장 이 윤두서 선생이
했을까요? 눈동자를 보십시오. 이 밤중에 이 그림의 눈동자를 보면요,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여기 귀가 안 보이는데 원래 귀가 있었다고 그래도군요. 이제 그걸 갖다가 아주 현미경으로다가 들여다 보니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 귀 부분은 사라졌대요. 원래는 있었는데. 모리츠 코르넬리스 애셔라는 사람의 그리는 손이라는 판화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아니에요. 판화입니다. 판화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그려주고 오른쪽 손이 왼쪽 손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에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수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판화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닌 거. 수학과 과학이 만났을 때, 수학과 그림이 만났을 때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열어젖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모리츠 코르넬리스 애셔 그림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내가 그 덕을 입은 학문이 수학이라고 이 애셔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대칭적인 거, 수학적인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화는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내 얘기를 했었죠. 그 모란, 선덕여왕의 모란. 중국에서는 그 모란을 갖다가 모란에 왜 나비가 없느냐? 60에서 80세의 노인을 가리키는 그 칠자와 발음이 뒤에로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려놓지 않은 것이지 모란이 향기가 없어가지고 그려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선덕여왕의 세 가지 지혜라 그러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지식자랑이라고 하죠. 선덕여왕 세 가지 지혜가 뭐야? 그러면 또 그걸 지식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은 미안하지만은 지혜로 가지 못한 지식은요, 그건 겨울이에요. 오히려 더 학문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적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불의처 의심스럽지 아니한 곳에 의심을 두는 것 방시진이라 바야흐로 여기서 학문이 진보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도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지금 내가 잘못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스럽지 아니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로 다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뻔한 학문, 그렇죠? 뻔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로다가. 추나도법이라는 거, 사랑은 방 안에 있다는 거. 옛날에 추나도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호소치라는 분에게, 이제 호소치가 이제 조선 후기에 아주 그 참 뛰어난 화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종임금이 요즘에 그 추나라는 게 유행하는데 나도 좀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호소치가 슥슥슥슥 그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는데 아무렇지도